내년부터 제가 건강경을 아예 기획을 해서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가 총책으로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쓸 거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전국을 다 먹을 거예요. 이 분위기는 뭘까? 아니야. 만들어내는 거 봐. 자, 안녕하세요. 아니, 저 돈띠 먹은 사람들 머리 숙여. 사진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돈띠 먹고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법륜 전에 이 정도 온 거를 이거 볼륨 조금만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온 거를 처음 봐요. 생각보다 훌륭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끝날 때 되니까 발심을 하는 거요,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우 스님이 심장이 쫄깃쫄깃 했을 거예요. 어디 갔네 또 그새. 심장이 겁나 쫄깃쫄깃. 이 양반이 오나 안 오나 이러면서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동남아 순방을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앉아야겠다. 뒤에 안 보여서 서서 하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때문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월정사가 지금 축제 기간입니다. 다른 데도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축제를 뛰고 다른 데 축제를 한탕 뛰고 그리고 불이나케 왔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4시 10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만 살기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어저께는 아니야 그거 하라는 뜻 아니야. 앞서가지 마.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원래 한글날 특집 세미나 그거 했었고 오늘은 영덕에 뭐 웰리스 축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거기서 바람잡이 역할 그렇게 그랬더니 여기 맨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안 올까 이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오늘 길이 안 막히고 제 시간에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줄 거예요. 이거 책. 이거 제가 새로 요번에 만든 책입니다. 명상책. 됐다 좋은 책이에요. 그림도 많고 그림도 많고 글씨는 크고 이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 맞는데 여러분 트렌드는 이거잖아. 이거 막 한지로 된 거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근데 책이 다 될지 모르겠네. 사인 이게 사인이 잘 찾으면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돼 있는 사람은 제가 특별 선물을 하나 그 당첨입니다. 당첨입니다. 해놓은 건 없는데 정성이 간절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저 앞에 있어. 이게 200명이 넘나?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 법륜전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근데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거는 맞아. 네, 그거는 맞아. 여기 제가 사인 맨 뒤쪽에
맨 뒤쪽에 이렇게 보면 앞쪽 말고 뒤쪽에 보면 누가 보시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보시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 독송기도 1년을 맞아서 우리 여기 학생이 학업 성취하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0권을 법보시 해드린 거예요. 이거 저는 안 갖고 갈 거니까 나중에 PT 기계 못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한번 나중에 퍼뜩 뛰어나와서 가지고 가세요. 자,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상 얘기. 사실 금강경이 말하는 게 결국은 명상 얘기예요.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다 명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현상적인 행복. 현상적인 행복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좀 일을 했는데 잘 됐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됐어. 그러면, 시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그거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아니, 그런 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입시기도를 했는데, 애가 잘 됐어. 행복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그게 기분이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현상적인 행복과 불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현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계속 바뀌는 거잖아. 거기를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또 짧잖아. 그래서 가랭이 잘 찢어져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행복 말고, 이제 본질적 행복, 항상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래서, 현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그 완전한, 행복, 그 다음에 항상한 행복.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 추구죠. 우리의 궁극적 추구. 아니,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뜻 아닙니다. 그게 성취됐다. 깨달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행복을 반야부에서는 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 키워드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에 이 반야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명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 이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는 투지폰에서 스마트폰 나오듯이 어떤 한 단계가 싹 바뀌어가는 그런 전환적 사고예요. 굉장히. 그 얘기 제가 1년 동안 해드렸잖아. 다 알아들으셨지? 네. 이거 몇 장이나 했어. 근데 제법 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내년에 또 할 거야. 내년에 또 합니다. 계속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행복 속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안 끝낸 거예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못 끝내서 안 끝냈겠습니까? 잔소리 하다 못 끝냈지. 그래서 그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특이한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현실을 바꿔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해체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고방식을 바꿔서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 반야부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 신앙운동 전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하면
화엄도 있고 법화도 있고 뭐 정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이 반야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반야사상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백종원의 만능 간장하고 비슷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를 가르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반야사상하고 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이거는 사상적인 거고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면 불상입니다. 불상. 불상이 대승불교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뭐 우리는 초기불교예요.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불상을 모시면 안 됩니다. 불상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부터 시작되는 거고 대승불교에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우리가 계승했어요 라고 하면 불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방 가보셨어요 혹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못 가봤으면 그냥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뭐 가보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가보면 불상이 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초기불교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지금 북한이 우리는 북조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조선이 그 조선은 아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조선이 이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발음만 그렇게 쓰는 거지, 명칭만. 그리고 단양 이쪽에 이제 저쪽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가보셨어요? 그래도 의외로 오늘은 끝나는 날이라서 그런지 몇 명이 대답한다. 늘상 뭐 가본 데도 없고 뭘 해본 것도 없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외시면서 이렇게 본 바로는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해본 게 없어. 존재는 했나? 어디 냉동인간으로 수면 상태에 있다 깨어났나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탈북민인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게 없어. 가본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단양 구인사 가보면 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곡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조계종 사찰만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중국절이야?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절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간 이질적이다. 라는 걸 받아요. 거기가 이제 천태종, 어떻게 보면 한국 천태종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태종이라는 명칭은 원래 고려 중기에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신 대각국사 의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장이라고 하는 거, 속장경의 간행, 교과서에 나옵니다. 의천의 교관겸수, 그 다음에 속장경 간행, 의천의 주전론, 돈을, 화폐를 처음으로 발행한 게 의천이에요. 검정고시 출신이네. 하기사,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전생에 나왔는지, 전전생에 나왔는지, 고등학교가 존재했는지 지금 연세들이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의천, 들어갔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약간, 재밌자고 구박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제가 다 존중합니다. 지극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내가 말해도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단양 구인사의 천태종은, 최근에, 상어 렁각조사라고 하는 분이 새로 불교의 하나의 종파를 만들고, 이제 권위가 약간 떨어지니까 예전에 있었던, 천태종은 언제 없어지냐면 조선 초에 없어져요. 세종 때 없어집니다. 세종 때 이제 종교들이 불교 종파들이 통폐합될 때 숭유 억불이 시작되면서 그때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천태종은 옛날 천태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통 사찰이 없겠지. 만약에 옛날부터 계속 있었으면 전통 사찰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다 그냥 현대 건물로 이렇게. 그래서 약간 달라요. 천태종을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천태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 천태종은 저 천태종은 아니야 라고 분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름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과 고조선이 이름이 같듯이 원래 고조선도 조선입니다. 원래 고조선도 조선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근데 나중에 역사 쓸 때 옛날 거다 이래가지고 고조선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는 조선이에요. 원래는 조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에서 자기네들이 초기 불교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접어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 천태종, 지금 천태종이 옛날 천태종이라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초기 불교를 계승했으면 그 흐름이 내려오고 있으면 불상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지구에서 불교가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불상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승불교의 물결이 엄청 휘몰아쳤다. 라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지.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미제가 싫어요. 난 미국 놈 싫어요. 그러면서 나이키 신는 거. 코카콜라 마시고 나이키를 신으면서 나는 저런 놈도 싫어. 이렇게 딱 그런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저놈이 왜 저러나. 저게 좀 아픈가 싶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 말만 믿고 그냥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더라라고 하면 되고 이 금강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표현 중에 하나예요. 진공묘유라고. 그런 게 명상이에요, 일종의. 명상이 어떻게 보면 관점을 전환시키는 그런 거 깊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누가 좀 깊은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낚이면 절단 납니다. 이런 대중들 모였을 때는 깊은 얘기하면 분위기 세집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논문으로 쓰면 되고, 책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꾼들끼리 좀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문들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등재진 논문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 인문학자 1등이야. 서열 1위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굴지 안 해도 돼. 그거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다 나와. 이렇게 포탈에 잘 검색해보면 요즘은 다 서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절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잘났어요가 아니고, 어려운 걸 안 하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그냥 슬렁슬렁 얘기하니까, 진짜 힘이 없는 줄 알아. 나 한 칼이 있어. 그래서 불교적인 명상을 하면 되게 좋은데 그게 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명상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예방,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소외.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나이는 어떤 사람은 나이는 죄가 아니다 하는데 나이는 분명히 저도 나이를 먹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나이는 큰 장애입니다. 큰 장애입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니까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잘못됐어가 아니고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 같으면 산을 날아다녔다라는 말을 쓰려고 했지만 뭐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렇게 아무튼 젊으셨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체력이 좋으셨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철회하려고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초월 명상 상태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체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장애예요. 아무리 주름 그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펴기 위해서 영양크림을 많이 발라도 주름을 이길 수 없어요.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거지 그 나이만큼 보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장애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직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닥치게 되는 고통은 상당히 클 겁니다. 이유는 갑자기 100년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10대에서 30대까지가 한 50년 살면 진짜 좋지. 근데 50 이후가 50년이지. 노안부터 50년을 살아야 돼. 야,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전에 꼭 뭐 나이 계산은 뭐 요즘은 0.7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60 먹었으면 7 해갖고 6, 7에 40이 40대야. 뭐 이런 거. 다 나이 든 사람끼리만 서로 덕담하고 있는 겁니다. 60 넘었으면 60 넘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지공의 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벌써 있을 거예요. 지공의 나이, 연금의 나이, 지공의 나이. 그래서 요즘 또 연금에 뭐 세금 띈다 이러니까 연금에 세금을 띄면 되겠어?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후 설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하고 명상하는 거, 꼭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거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치매는 진짜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 내 가족까지 다 재앙입니다. 그걸 뭐 동의 안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치매 백신이 있잖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다 이렇게 백신을 투여하죠. 그게 고스톱. 왜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백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해. 우리나라 백신인데 문제는 그 백신으로 너무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관이선 명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는 제가 되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불교 명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조계종이나 불교 명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속에서 먹힐 수 있느냐, 현실에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중에 이제 중국 선불교 홍주종에서 하는 얘기가 항다반사, 일상성 속에서 의식이 환기될 수 있는 것, 그게 최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선불교와 관련된 개론서를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아마 이거보다 높은 단계의 책들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익혀 놓으시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의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바로 잡아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금강경 얘기를 또 하면, 금강경 얘기를 하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명상법이고,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절을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은. 그래서 이거 자산 분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자산 분배, 그러니까는 뭐 주식만 몰빵하지 말고 주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일부는 채권에 넣고, 뭐 이런 얘기, 금 뭐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도 있는 사람들 얘기지. 예, 없는 사람은 몰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쪼개고 자시고 분배할 게 뭐 있냐? 콩 한 쪽이라도 반쪽으로 놓아 먹어라. 추잡은 겁니다. 한 입 넣어도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뭘.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자산 분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달러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주식이 박살 나더라도 달러가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손실을 적게 하면서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좀 많이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대.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산 분배라는 게 있는데 인생 분배도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투자하는 부분 반드시 중요해요. 그게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에 투자하는 부분, 노년에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개통이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이요 하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전에는 뭘 했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공부하라 그러면, 즐기는 공부. 진짜 공부 말고,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공부들, 그런 공부,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놀러만 그냥 다니지 말고, 불교 문화재 같은 거를 몇 개만 이렇게 딱 알면 훨씬 더 재밌어져요.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씩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뭐 명상 같은 거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면 10년만 젊었으면 했을 건데 뭐 그때 젊어서 시작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10년 젊었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맨 앞에서는 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명상이라는 걸 필수로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제가 그 영덕에서 그것도 웰리스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기. 그러니까 유병장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 의학이에요. 한의학 같은 거, 우리 한의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래서 저도 쿠폰 2장 내고 추나요법 받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네. 그 한의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래서 우리 또 그런 거 목 돌리는 거 한번 해봤네. 저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 극복한다는 건 평생에 필요한 수단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타고 넘어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타기 이렇게 아니 그 찌리한 거 말고 진짜 막 엄청나게 해외 토픽 같은 거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따시만한 파도가 탁 나오면 거기서 사람이 파도 타기를 이렇게 이런 쪽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쪽판 갖고 하는데 그거를 그 파도가 이렇게 집채만한 게 진짜 오는데 한번 파도가 샥 덮치면 사람이 없어져. 그런데 옆에서 좀 있다가 샥 하면서 나온다고. 멋있게. 개인적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저는 뭐 수영도 못 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게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파도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가 실제로는 유희가 되는 거예요. 즐길 거리가 되고, 절대 그 파도에 충돌해서 가라앉지 않아요. 진짜 잘 타는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게 최고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어디서 낼 수 있냐면 명상에서 낼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통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뒤쪽에 가면 노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이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정신 근육도 덜 빠지게 하는 운동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약들은 많이 먹죠. 몸에 좋은 거, 뭐 눈에 좋은 것도 먹고, 해저 심해 상어의 간에서 나오는 그 찝쭈구리한 것도 먹고, 아시잖아요, 다. 뭐 오메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뭐지? 루테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먹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씩 먹으다가 나중에 한 주먹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살님들이 뭐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근데 제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서 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약간씩 떠돌아다니니까 약을 다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을 몇 배 늦게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만에 먹을 약이면 저는 한 석 달 걸려야 그걸 다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되면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약인가 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닌갑더라고요. 이거 보살님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챙기기 귀찮으니까 아예 아침에 쭉 해갖고 이렇게 자기가 통에다가 담던데 이렇게 해갖고 한 움큼씩 이렇게 일일이 까서 먹기 귀찮은 거지 자기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다 하셔요. 그거는 옆에서 이제 속닥속닥 이렇게 하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게 좋대? 이러면서 그럼 나도 하나 줘봐 이렇게. 그리고 뭐 생약 성분이고 뭐 또 그럼 또 귀가 얇아져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서 사다 놓고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신에 그런 에너지를 투자해 봤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정신과 육체 중에서 저는 육체가 정신보다 하열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육체가 무너져도 정신이 가고 정신이 무너져도 육체가 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라고 종교인이나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들어가는 건 전부 육체적인 걸로 들어가죠. 그 약을 정신과 관계된 약을 드셔보셨어요? 안 하죠. 약도 없고 뭐 정신과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명상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에 투여하는 약이거든요.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꼭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한 끗 차이예요.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데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금강경 1차 회항입니다. 내년부터 제가 금강경을 아예 기획을 해서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가 총책으로 총대를 메고 이게 그래서 교구장 스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제가 짐을 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은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망한 것도 없어요. 저도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내가 하면 다르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10월, 11월부터 하느냐? 아닙니다. 12월에 하느냐? 아닙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 추워. 추워. 나 따뜻할 때 할 거야. 그래서 3월에 3월에 예? 3월에 할 거야. 3월에. 그리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 적광전에서 금강경 기도를 할 거예요. 철야는 하루만 하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축원문을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접 축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내년부터는 기도를 여기서 안 하고 적광전에서 할 거예요. 적광전에서 할 거예요. 적광전과 문수선언을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난 좀 따뜻하고 시원한 게 좋아요. 그러면 문수선언 아십니까? 저 템플스테이 지하에 이거보다 2배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틱나탄 스님께서 예전에 월정사에 방문하셨을 때 명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고 시설이 좋고 거기 화장실도 다 돼 있고 샤워장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 아주 그리고 깔끔해요. 그리고 거기는 에어컨도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쪽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나는 죽자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래도 조금 편한 게 좋아 하면 그 문수선언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춥고 덥더라도 적광전에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적광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철야도 적광전으로 옮겨서 할 거고요. 다 연결시켜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 소리나 들으면서 자야겠다.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여기도 저는 굉장히 조금, 불만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이렇게 쉬는 공간이 조금 약간 제가 듣기로는 깔끔하지 못해. 근데 원주실 관리하는 데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게 되고 누가 그거를 계속 방사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오시니까,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바깥 양반이 밥하고 빨리 하는 게 뭐가 어렵냐?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 살아보면 그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거. 거기는 아예 휴식할 수 있는 방이 붙어 있어요. 이 공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해. 따뜻하고 시원해. 찬바람 들어오고 보일러 들어오고 여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간은 그 공간도 크고 적광전은 아시는 공간이고 저 적광전 자리가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데 저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도 논문도 썼었어요. 저희가 왜 명당인지를 가지고 논문도 썼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받고 나는 에너지를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빨아보겠다. 나는 반드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나 답답다. 적광전. 나는 조금 여유롭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하. 그리고 나는 그냥 기도 소리나 들으면서 조금 쉬면서 자면서 하면서 해야겠다. 그러면 위에 템플을 쓸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템플 쓰는 거는 돈을 따로 받을 거예요. 제가 템플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템플은 템플에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무슨 꼭 철야를 막 끝까지 다 한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기도든 공부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것도 재밌거든.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할 때 발이 비틀어질 정도로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재밌는 거 있고 만족도도 있는 거요. 힘든 것만 내리 있어요. 안 했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힘든 여행도 아니면 등산도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올레길 둘레길 이거 뭐하러 가?
힘든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도 가면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죠. 그래서 힘든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좀 편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DB 자는 것도 있어. 여행도 봐봐. 그 하나 투어 이제 장사 또 시작하거든요. 봐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싸구려 약간 패키지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갖고 막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있고 제우스 이런 거 하면 좀 비싼데 편하게 가. 그리고 비행기 타기도 귀찮고 짐 싸기도 귀찮고 에이씨 그러면 돈을 더 내면 크루즈. 짐 쌀 필요가 없어. 그냥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용수의 10주 비바사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난행도와 이행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난행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힘든 거. 그거는 육로로다가 산을 넘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과 같대. 자기가 직접 다 걸어가야 되니까 힘들지. 이행도는 뭐냐면 쉬운 거. 쉬운 거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차 빠져서. 그래도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선택인 거지. 굳이 걸어가는 것만이 정당하냐?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용수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힘든 사람들은 근기가 좀 낮고 힘든 걸 잘 못 견디는 사람은 이행도로 가라. 그게 연불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치열한 거 좋아하고 좀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김종국 얼마나 그 운동 열심히 해. 우리한테 김종국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장률사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거든. 자장률사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제장률사가 진평왕에서 재상이 되라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을 때 제장률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목을 나중에 내밀면서 그 사신한테 목을 내밀면서 내가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살지언정 계율 어기고 100년 살기를 탐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운동 안 하고 살기를 바랄지언정 운동하고 100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제 신조예요. 자장률사 정신이야. 전공자답잖아. 그래서 이게 김종국 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비하하는 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우리 같이 산을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사람. 어디 신성한 데를 밟어. 이게 정신이 이렇게 멀리서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어디 신성한 데를 발로 밟는다는 거 말이 돼? 그게 사람들 성향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스님이 난행도, 이행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간에 문화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정착되려면 싼 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비싼 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는 실패하고 마시는 차, 커피는 성공한 게 뭐냐면 차는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는 약간 고급으로 너무 나갔어요. 그래서 번잡스럽고 고급스럽고. 근데 커피는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삼박자부터 아니 그렇잖아요. 비싼 것까지 다 있었어. 그러면서 일거에 차를 싹 거의 다 전멸시켰죠. 지금은 놀랍게도 스님들한테 선물이 들어올 때도 저도 차보다 커피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운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차를 더 많이 마시느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 바로는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월정사 스님들도 커피 마시는 게 더 많아요. 교구장 스님은 차를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여기 이거 디스했다가 탐방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그거 약간 연세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려갈수록 커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아니, 절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사회는 더 그렇겠죠. 아니, 현실이잖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는 옳고 차는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가 다 있고 조화롭게 갔을 때 외연이 넓어지고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빡시게 뭐 다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어디 쉬어 다 앉아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 어디 저런 휴식할 수 있는 방이 뭐가 필요합니까? 철회하러 왔으면 다음 날까지 철회하면 되죠. 너는 여기 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시간을 왔는데 또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 4시간을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야. 이 중에는. 그것도 차로 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좀 쉬는 게 맞죠. 꼭 다 해야 돼. 그만해. 알았어. 그만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좀 다른 기도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하고 저녁에 금강경을 독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축원들이 다 자막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해드릴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철야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금강경을 읽든지, 저는 그렇게 지금 권하려고 해요. 한 번이라도 읽든지 아니면 그 금강경 정말 기도할 때 틀어놓든지, 유튜브를 틀어놓든지.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죽자고 하는 공부도 있고 그런 공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물에 젖듯이 하는 공부가 있어. 물에 젖듯이 하는 공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공부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교실 문을 닫는 순간에 리셋됩니다. 이게 싹 날아가거든. 이렇게. 아니 그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걸 옛날 걸 꽉 채워놓으면 이게 돌아가나. 그래서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공부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몸에 안 붙는 공부. 우리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몸에 붙는 공부예요. 대충 던져서. 막 생각해서 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공부는 익숙해지면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말이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어도 많고, 그래서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인 것 같은데 한국말은 쉽지 않아요. 절대. 특히 외국인이 배우기에 그렇게 쉬운 문자는 아닌데, 언어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세요. 그게 엄마 등 뒤에서 2년 동안 자빠져 있다가 배운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애한테 말을 가르쳐 주는 거는 애가 엄마라고 한 뒤부터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배우고 난 뒤에 말을 가르치지, 계속 젖먹이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살도 안 돼가지고 애가 이렇게 해롱해롱 하고 있는 애한테 계속 엄마 이러면서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요. 맞지 않아요? 걔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 엄마? 이렇게 한번 하면 그때 방언이 치지면 그때부터 야 아빠도 해봐. 아빠도 그러니까 한 몇 번 했다가 아빠를 한번 이렇게 해주면 내 아들이 천재인가?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다가 물론 뭐 그건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준재 정도, 천재까지는 아니고. 근데 걔네들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조금 그렇지. 머리는 좋아.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이제 꼭 지아버지 타격가지고 노력을 잘 안 해. 내가 잘 만들었어. 이게 제조상의 결함은 아닌데 이게 MOU 맺은 기업이 조금 부실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반복되면서 힘을 얻는 공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식습관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데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엄마 등 뒤에서, 요즘은 뭐 엄마 등 뒤에 그렇게 엎여 있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은 게다가 애들 안고 댕기다, 그죠? 가슴에 코알라 같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캥거루인가? 코알라는 배에 안 붙이나? 그런 캥거루.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등에 많이 업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짱다리도 많고, 그죠? 오자다리.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튀어집니다. 이게 머리가 튼다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그래서 단순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금강경을 하면, 한 번 정도라도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을 사르고, 향 사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난 절에서 향 못 사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향을 사러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인도 문화입니다. 중국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향을 먼저 하나 사르고 집에서 향 하나 사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읽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틀어놓든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돈을 1,000원씩이라도 놔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도분들에게 지갑을 선물해 준 적도 있어요. 절 전용 지갑.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저는 언제나 지갑에 신권을 넣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절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신권을 따로 모읍니다. 언제 모으냐면 정초에. 이게 정초 지나면 신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초에 모아놓고 그거는 그냥 따로 돈을 놔두고 그 다음에 절에 갈 때 저는 제가 그 얘기 늘상 하는데 제가 직접 살고 있는 절 외에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복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이제 조금 준비가 미흡할 때는 지갑을 복전함에 넣으려고 딱 열었는데 약간 이제 가끔 주저될 때가 가끔 있어. 언제냐면 10,000원짜리가 없어. 그래서 50,000원짜리밖에 없어. 1초 주저합니다. 1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느끼는 또 그렇잖아. 이거 꺼냈는데 이절 주지 스님이 복이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돈을 따로 구분해요. 구분해요. 그래서 절에 갈 때 아예 신권, 그리고 저랑 답사를 가거나 사실은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저는 그거를 공지를 아예 합니다. 절에, 은행 가서 1,000원짜리라도 꼭 바꿔오세요. 그것도 한 묶음씩 바꿔오라 그래요. 복전함 하나에 1,000원을 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놓습니다. 다 놓습니다. 놓을 수 있으면 다 놔요. 특히 우리나라 절은 별 그게 없는데 외국 절 같은 데는 평생에 한번 가보기 어려워요. 그런 데서 부처님하고 눈도장이라도 한번 딱 찍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간절함.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팔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니,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생에 잘 되기를. 그건 됐고 우리는 컵라면주의라니까. 지금 돼야 돼. 지금. 한국 사람이 컵라면이 3분이잖아? 3분도 못 기다리고 2분 20초쯤에 뜯어가지고, 이거 덜 불어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젖어가지고 먹어. 아니, 저는 기도해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이 나한테 와야지. 뭐 다음 생에, 그게 무슨 뭐 죽고 난 뒤에 보자. 죽고 난 뒤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지금 진짜 효과가 있으면 지금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고. 아니, 내가 바뀐 게 아니고 내 주변의 흐름이 바뀌어요. 주변의 흐름이 바뀌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영험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야. 해보세요. 그게 큰 돈 안 들이면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절에서 좋은 절이 어떤 절이냐면 오래된 절이 대부분 다 좋은 절이에요. 이유는 뭐냐? 1000년이 됐는데도 절이 안 없어져. 뭔가 영험한 게 있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찝쩍거리면 어딘가 하나 터집니다. 로또 명당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향 하나 피우시고 1000원짜리 하나 놓고 그걸 뭐 10,000원씩 놓으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읽든지 내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유튜브를 못 들었어요. 이러면 금강경을 읽으시면 되고 읽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든지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틀어놓고 있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3만 원이 모이잖아. 그 3만 원을 가지고 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 피우는 거 약간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말 나온 김에 향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향 써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절에 비치되어 있으면 그거 쓰거든요. 그 마일리지의 상당 부분은 그 보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걸 하고 싶으면 저는 제절에서 제 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에 올려놓는 향이 있고 그거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향통도 제가 많이 선물로 줬었어요. 몇 개씩 넣어서 자기 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절에 가면 향이 비치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자기 향을 갖고 다니면 빼서 나는 있지롱 이렇게 하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중간에 아주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완전히 다른 디지털 요즘은 디지털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점포가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기업 가치가.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뭐 농협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걸 쓰던 사람이 카카오를 한번 써보면 다시 이쪽으로는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건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걸 한번 해봤어. 코로나가 인터넷 문화를 가속화시켰는데 그 전에는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대다수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주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개나 거리나 전부 다 쿠팡이 떡상했지.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두부 한모도 배달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지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번만 써보면 생수 사러 마트 가면 힘들지. 힘들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간장 떨어지면 바로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그런 정도? 요즘은? 아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화에 훨씬 가까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젖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잘 안 가죠. 왜? 귀찮거든. 손가락으로 물건을 오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가서 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하지만 그게 예전 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못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이걸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화도 있고 하나는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피곤해, 귀찮아. 귀찮아.
아니, 돈 송금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그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코드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인터넷 뱅킹도 했었고, 그런데 카카오뱅크 쓰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씩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그거 몇 번 익숙하면 나중에는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해도 뭐 OTP 카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없지? 그래서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카카오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번 넘어오면 다시 못 넘어가게. 개인적으로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목표는 전국을 다 먹을 거예요. 저렇게 웃네? 저렇게 웃네? 아니야. 그렇게 무마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접근을 해서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로 할 겁니다. 제가 교구장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3년을 목표로 해서 3년째 될 때 10,000명, 접수자 10,000명을 받겠다. 이 분위기는 뭘까? 아니야. 만들어내는 거 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국 불교사에서 10,000명이 기도를 접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만들어낼 테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하고 오프라인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쉽게 처리를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현대에는 등치 자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리더하는 쪽의 사고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10,000명도 뭐 여러분 나중에 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주역에 보면 맨 마지막 64개 주역이 64개가 있어요. 쾌가 64개가 64번째가 맨 마지막 회예요. 맨 마지막 회가 뭐냐면 화수 미제회. 미제라고 하는 것은 기제는 처리가 됐다라는 뜻이고 미제는 미결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거래. 완성된 것은 그 다음부터는 꼬꾸라지는 것만 남았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안 찍고 완성될 수 있는 가치를 남겨둔 상황에서 주역을 마무리합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 제일 좋은 쾌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지천택회, 그 다음에 지뢰복회, 그 다음에 화수미제회, 이 세 개가 제일 좋은 쾌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주역 다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야. 내가 배운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이 주역학회 회장이었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금강경이 오늘 회항이지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또 다른 첩경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 바퀴를 돌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3월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둘째 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에 해볼까 싶어. 3월 둘째 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 싸게 할 겁니다. 더 싸게 할 거예요. 기도비를 더 싸게
더 만족하게. 쿠팡 선생께 배웠잖아. 아니,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런 거 못 느꼈어. 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르시는구나. 쿠팡이 우리나라 물류를 얼마나 속도를 높여줬는지 알아요? 그 전에 우리 편지 시대가 있었고, 뭐 전보는 그 앞에 시대고, 편지 시대가 있었고, 택배가 나왔어도 한 2, 3일 걸렸었어. 근데 도대체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하면 그 다음날 어떤 놈이 던져놓고 가. 야, 이게 나랑가 싶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얘네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길래 내가 직접 가는 것만큼 빨라? 물건 들고 가나? 그게 쿠팡 선생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이잖아. 한 사람이 로켓 배송을 하니까 죽을까봐 다 너도 나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냥 빨리 오니까 해피한 거지. 굳이 그걸 뭐 알아서 뭐 할 거요? 아니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쿠팡이 그러면 왜 그런 걸 했겠어요?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은 낮추고 그 다음에 혜택은 높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먹는 거죠. 저도 그렇게 광고도 엄청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든지 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광고에서. 기도 붙여, 씨.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이야말로 대승의 어떻게 보면 이 반야사상의 대승의 핵심 아니면 대승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반야사상의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금강경이 577권이라서 가장 핵심적 한 권의 경전 600권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금강경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조계종의 소위경전,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리고 불교인이라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금강경 덮고 간다. 진짜. 금강경 탑다라니를 이렇게 덮든지 안 그러면 그 지전 세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금강경 탑다라니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명정으로 이렇게 덮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명정 뭔지 아세요? 관 위에 이렇게 덮는 거.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9제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태워드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상과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서의 행복도 만날 수 있고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좋고 복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금강경의 그런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 딴짓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 보세요. 내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온다. 그래서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신심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고 성취될 수 있는 기도 그런 것이 만들어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도를 잘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맞아요. 오늘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댁내에 모든 원하시는 소망이 잘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